황금축구와 오늘 여름 날씨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만큼 더 뜨거운 곳이 바로 K리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순위 싸움이 아주 저밑가경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전북이 네. 2위였는데 이제 그 주말 주중 2연전을 통해서 이제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전북이 1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탈꼴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인천이 꼴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경남이 꼴찌로 내려오고 이제 인천이 10위까지 뛰어 올라가게 됐죠.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강희 감독이 지금 1위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여유로운 본다면 모습을, 여유로운 네. 얘기를 했고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8월이 고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포항이 이 8월을 어떻게 견뎌낼지가 이제 순위 싸움의 관건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전북 같은 경우 보면은 시즌 초중반만 해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정말 재정비를 제대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전북이 잘 나가는 비결 뭐가 있나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선수층이 그만큼 두텁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떤 선수가 나가더라도 분명히 그 주전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포항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약간 선수층의 차이에서는 좀 약간 좀 기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수비진만 보더라도 뭐 정인환, 윌킨슨도 있고 이제 또 김기희 선수도 있고 해서 네. 다양한 선수들이 경기에만 나가면 내가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결국은 이제 시즌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강희 감독의 닭공 시즌 3 이런 말이 참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동국 선수는 지난 수원전 득점을 2골이나 하게 되면서 최근에 득점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황금축구와 녹화 시즌 초반에요. 두 분이 득점왕으로 이동국 선수를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시즌 3 5회였죠. 당시에 이제 득점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네. 심도 높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심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이제 김신욱과 이동국의 2파전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연아 기자가 이동국, 김신욱, 양동현. 네, 양동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연아 기자가 역시 축구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네, 아직은 지금 8월이에요. 변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김신욱 선수가 분명히 이제 치고 올라올 겁니다. 지난 라운드 서울전에서도 이제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네. 분명히 이동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제 김신욱이 치고 올라올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양동현이 이제 김신욱과 같은 팀에서 옆에서 이제 보조를 맞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동현을 득점왕 후보에 김연아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적도 안 했을 거예요. 부산에서 계속 득점포를 가동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득점 순위를 좀 본다면은 네. 이제 이동국과 이종호가 9골로 득점 1위 공동 선두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렇게 강조하신 김신욱이 8골로 쫓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대가 8골인데 전반기보다는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요. 네, 네, 맞아요. 어느새 산토스가 7골이에요. 이 많이 5명이 치고 이제 득점 올라왔어요. 경쟁을 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항상 뭐 대안이 좀 득점왕 그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 네. 그 뒤를 이제 뭐 이동국 선수라든가 김신욱이 이제 좀 추격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지금 이제 대안이 빠지게 되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올라오고 득점의 있죠. 네. 상위권에 이제 포진을 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동국 선수가 노익장을 과시를 하면서 올 시즌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요즘 전북 못지않게 분위기 좋은 팀이 수원 아니겠습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물론 안타깝게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3연승을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위까지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전북을 상대로 네. 2대3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는데 네. 그 전까지 수원이 3연승이었습니다. 네. 네, 수원의 상승세의 비결은 역시 공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저가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정대사가 주전에서 밀려났다고 하지만은 교체 투입됐을 때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산토스와 서정진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염기훈마저 터졌어요. 네.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두현도 골을 넣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원은 공격 쪽에서는 계속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다만 수원의 문제는 역시 수비입니다. 수비. 네, 왜냐면 오장은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신세계가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데 수비 쪽에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네르가 기대만큼 못하면서 지금 헤이네르가 벤치에 내려간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좀 더 보여줘야지만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포항전 4대1 대승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외부에서 선수들을 좀 비싼 선수를 영입해 와서 좀 운영하는 팀이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권창훈 선수가 정말 잘했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제 네. 그 공격 포인트 외에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네. 이 선수가 수원의 유스팀이 이제 메탄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이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원이 좀 체질 개선을 앞으로 좀 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위권에서 스플릿 A의 마지노선인 6위 자리를 두고 서울과 울산이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국 최근 승점 6점짜리 두 팀의 맞대결은 울산이 챙겨갔죠. 네, 울산이 이 경기에서 서울을 1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 김민석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울산과 서울이라면 분명히 상위권에서 지금 경쟁을 해야 될 팀인데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중위권 스플릿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네. 이 기로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울산이 이 경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 울산의 카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 10명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수적 우세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 부족, 그러니까 골 결정력 부족. 그러니까 슈팅 숫자도 훨씬 많았거든요. 약 네. 2배 정도였는데 유효 슈팅 숫자는 3개로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 능력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김신욱이 또 서울의 강하다는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0대1로 패배를 당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석의 관중들이 없어서 그쪽 힘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그런가요?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뭐 어제 이제 서울과 울산전 직관을 갔는데 서울 경기를 직관을 갈 때면 이상하게 수적으로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제골을 상대팀한테 먹히고 마는 자꾸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 그래도 지는 걸까요, 자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최용수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백은 제가 보기에는 전술적으로는 괜찮다. 네. 근데 대인마크에서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점하는 원인에 대해서. 네. 근데 어제 실점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김신욱 선수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위치 선정을 한 다음에 크로스 올라온 걸 헤딩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것은 대인마크에서 실수를 범했다는 또 이야기가 되니까 네. 수비 쪽에서 이용희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이 좀 없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김신욱 선수가 너무 서울과의 경기에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너무 얄밉다라고 지적하는 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신욱 선수는 어떤 팀을 만나도 다 잘합니다. 김신욱 선수가 또 뭐 유독 약한 팀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서울 상대로는 5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뭐 어느 팀을 상대로 김신욱이 골을 안 넣나요? 그건 맞아요. 5경기 연속 6골을 기록했죠.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한편 순위는 서울보다 아래지만 요즘 인천이 좀 분위기가 좋죠. 첫 네. 2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드디어 강등권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강등권에서 탈출을 했고 이번에는 주중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무승부는 후반기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지만 경기력은 향상되고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득점력이 괜찮을 때는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수비 쪽이 괜찮을 때는 득점이 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득점이 터지면서 그리고 전방 압박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천이 포항하고 무승부를 기록했고 울산을 이기고 전남을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기록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뭐 서울이라던가 울산을 좀 위협할 만한 그런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이 강등권을 벗어나면서 부산과 경남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인천에 특히 김봉길 감독의 매직이 계속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리그 클래식 결과와 팀 순위 짚어볼게요.